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캐롤톤 연세 클리닉의 윤진희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진희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요,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탄저균이거든요. 여러 또 네. 미디어, 특히 한국 미디어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 탄저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윤 원장님, 탄저균이 뭔가요? 예, 탄저균이라는 게요. 미국의 말로는 엔트락스 그래갖고 이제 9/11 나기 전에 9.11 나기 전에 2010년에 이 탄저균이 우편물에 배달이 돼갖고 6명이 미국에서 죽은 그런 적이 있죠. 예, 죽인 적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 탄저균이 아포에 쌓여갖고 박테리아인데요. 아포에 쌓여서 이 밖에서 한 몇십 년을 그냥 살 수가 있어요. 죽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이 건물에 노출됐던 국회의원이나 뭐 방송사나 우체국에서 이거를 클린업 하는데 빌리언이라는 숫자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아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포가 여기저기서 있으면서 몇십 년 동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청소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드는 이제 무지무지한 치사율이 아주 높은 균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무섭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테러에 생물학적 테러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치사율이 가장 높다. 그렇죠. 예. 근데 자연 상태에서 탄저병이 걸리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주로 이제 감염이 돼 있는 동물이나 동물 가족 이런 거를 만지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탄저균이 여기저기서 가끔 발견을 하지만 네. 이제 이 탄저균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려 그러면 이거는 누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포했을 때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학적 테러, 그쵸. 그런 공격이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데 자, 이 탄저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체에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균을 이렇게 퍼지게 하나요? 예, 들어오는 경로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이렇게 호흡으로. 호흡으로 이 아포에 쌓인 박테리아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아주 작아요 입자가 이걸 호흡으로 들어 마시면 이 아포에서 박테리아가 나와서 예. 막 이렇게 분열을 하고 분식을 해서 증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독을 만들어내요. 박테리아 하나도 이제 위험한데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과량의 독을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호흡기로 들어 마신 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가장 사망률이 높고 뭐 사망률이 95%까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노출된 지 빠르면 이렇게 한 24시간 이내 증상이 바로 나타나고 늦게는 2달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 첫 초기 증상은 감기 같아요. 뭐 콧물도 좀 나고 뭐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굉장히 나빠져서 이제 죽는 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치료가 늦으시는 뭐 90%에서 95%까지 증상이 나타나면 사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치료를 굉장히 빨리 했을 시 그 치료를 빨리 했다는 거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노출 시 뭐 백신하고 항생제를 썼을 때도 사망이 45%까지예요. 이게 미국 통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같이 잘 시설이 잘 된 데서 반은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빨리 치료를 했더라도 또 반 45%. 정도는 이 호흡기에 이 호흡으로 통해서 들어온 거는 45%.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빨리 치료를 해도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워낙 입자가 작아서 눈에도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충분히 냄새도 없고 뭐 맛도 없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입으로 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동물 이렇게 감염이 된 동물을 먹은 거죠. 네. 이런 건 좀 드문데 여기서는 이제 뭐 고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목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예를 들어서 소가 이 탄저균에 감염이 됐는데 이 소를 그냥 먹은 거예요. 네. 뭐 지져서 먹든지 다 쿡을 해서 먹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 사망률은 호흡 경로로 해서 인펙션 됐을 때랑 좀 다른가요? 예, 훨씬 낫습니다. 피부를 통해서나 이게 입으로 먹어서는 한 20%, 20%. 그리고 또 이제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이 뭐 가죽을 벗기시는 동물 가죽을 벗기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물집이 생기다가 이 물집이 터지고 그 부위가 아주 까맣게 개사가 되는데 아프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가 퉁퉁 부어요. 응? 피부를 통해서도 탄저균이 그렇죠. 들어올 수 있군요. 그러니까 호흡기
끼 먹어서 피부를 통해서 다음에 주사를 맞아서 예.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걸 누가 주사를 맞나? 어? 그렇죠. 근데 이제 헤로인 미국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는데 유럽에서는 헤로인 중독자들이 헤로인을 주사하면서 이 탄저균이 그 탄저균에 노출이 된 적이 몇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마약 주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 호흡기를 통해서. 네. 그렇죠. 뭐 입으로 먹는 거나 피부를 통해서 안 만지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호흡기는 뭐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알게 모르게 그냥 노출이 되면 예. 숨을 쉬니까 아주 위험하고 또 자기가 노출됐는지도 모르고 시간 지나면 거의 다 죽는 병이니까 참으로 무서운 병 중에 하나죠. 예, 이 예가 처음에 말씀하신 2010년 나인원원 전에 그 우편물에 그렇죠. 의해서 미국에서 배달된 그 탄저균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 사망한 6명이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예. 그냥 감염이 이게 되고. 이제 뭐 이렇게 편지가 있으니까 편지를 열었겠죠. 그 안에 이제 가루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네. 들여 마셨겠죠. 흰 예. 가루라고 흰 아마 가루죠. 예. 기억이 그렇게 그래서 납니다. 뭐 미국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뭐 국회의원한테도 보내줬고 방송사 사장한테도 보내줬고 뭐 우체국 뭐 거기서 이렇게 해갖고 예. 하여튼 뭐 빌리언이라는 엄청난 숫자. 빌리언은 엄청난 숫자죠.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갖고 청소를 소독하는데.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없애는데 이게 다시 말하지만 이게 아포에 쌓여있기 때문에 밖에 있어도 한 20년은 끄떡하게 산다고 그럽니다. 이 균이. 예. 그러니까 무섭죠. 아주 예. 치명적인 박테리아네요. 예. 자, 이 탄저균에 노출이 됐다, 감염이 됐다. 이건 어떻게 진단이 가능한가요? 진단은 이제 위험군이 있고 이게 있으면 피 검사로 이제 항체 탄저균 항체가 있는지 봅니다. 왜 예.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로 이렇게 북한 군인이 귀순 용사에게 기순 영사 사람이 이 피 검사를 탄저균 해봤더니 항체가 항체가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노출이 돼갖고 그냥 10% 5%로 사라졌던지 아니면 이 백신을 다 맞았다는 소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중위급의 군인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아마 이런 군인들한테도 다 탄저균 예방을 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소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미디어가 연일 그거를 보고를 합니다. 지금. 예. 그러면 북한군 중급 정도의 북한군이 벌써 예방이 돼 있다면 이거는 뭘 의미를 하는가 네. 정말 끔찍합니다. 그 생각만 해도. 부분도 그러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예. 이 탄저균 치료가 가능하긴 한가요?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될까요? 이제 일단은 이 탄저균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항생제를 씁니다. 응? 예. 항생제를 뭐 60일간 계속 쓰고 이제 일단은 뭐 바로 증상이 있다 그러면 뭐 먹어서 되는 건 아니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저기 IV를 계속 들어가야 되겠죠. 네. 하나 좋은 거는 사람한테서 사람으로 옮는 경우는 아주 드문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환자를 치료한다고 그래서 옮기지는 않으니까 치료를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탄저균이 균을 만든다고 그랬죠. 몸에 들어가서 네. 그 톡신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톡신을 중화하는 안티톡신도 몇 가지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탄저균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드물으니까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탄저병은 이제 환자를 이렇게 우리가 직접 치료를 하거나 뭐 이런 적은 경험이 있는 의사는 거의 소수입니다. 예, 그렇겠죠. 뭐 예. 그 균에 노출되는 그 경로조차도 특별하잖아요. 뭔가 생물학적 테러, 의도적인 예.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탄저균 감염이 되고 노출이 되는데, 자, 치사율이 엄청 높은 이 탄저균. 지금 한참 이슈가 되면서 이 탄저균 백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탄저균 백신이 무엇인지, 지금 뭐 한국의 어떤 미디어에서는 탄저균 백신이 이 탄저균에 감염됐을 때, 노출됐을 때 치료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백신 하면 우리가 보통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 목적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백신은 예방 목적이죠. 치료 목적이 아니라요. 예, 그래서 1970년대에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받아서 지금 미시간에서 탄저균 백신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탄저균 백신은 뭐 일반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위험군, 고위험군이죠. 뭐 이제 탄저균을 다루는 뭐 랩
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가족이나 가축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라크나 골프전에 참석하는 군인들 이런 고위험군을 상대로 탄저균 예방 주사를 하는데요. 예. 이 탄저균은 어릴 때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8세에서 65세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백신이 한 번 맞아서 이렇게 예방이 되는 게 아니라 18개월 동안 5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 맞으면 한 달 후에 맞고 6개월 후에 맞고 1년 후에 맞고 18개월 후에 맞고 이렇게 총 5번을 맞아야지 백신이 예방이 항체가 생기는 거고요.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1년에 또 한 번씩 부스터 샷을 맞아도 줘야 돼요. 그 이후로 예. 그러니까 이제 임산모나 아이들한테는 이게 이 백신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백신이 굉장히 공을 들여 갖고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8개월에 걸쳐서 총 5번을 맞아야 되고 그 항체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1년에 또 한 번씩 맞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뭐 플루 주사처럼 한 번 맞아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예. 필요합니다. 예, 이게 그래서 시간이. 그 탄저균 백신을 그렇게 공들여서 맞아서 항체가 생기면 탄저균에 노출이 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렇군요. 그 네. 북한군 귀순 용사가 바로 그런 상태인 그렇죠.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뭐 노출이 돼서 정말 알아서 생겨갖고 뭐 10%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주사를 총 5번 맞고 1년에 한 번씩 부스트를 해야지 항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또 추측이 가능할 예, 수 예.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또 이 백신 내에 탄저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예, 들리는데 뭐 팩트 체크의 한 방송사에서 팩트 체크에서 탄저균 백신을 많이 맞으면 탄저병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이 백신 자체에는 죽은 탄저균도 살아있는 탄저균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백신에는 탄저균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뭐 100번을 맞아도 탄저균에 노출돼서 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또 이 닥터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이 백신을 많이 맞으면 탄저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죠.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게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이런 말을 팩트 체크로 막 한다는 게 조금 두렵습니다. 솔직히. 예. 예. 자, 그렇군요.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네. 이제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요. 예. 2015년에 FDA에서 비상시, 응급시에만 치료 목적으로 백신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을 대상으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 목적으로 막 이것저것 해보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로 토끼하고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탄저균을 노출을 시켜놓고 예. 항생제만 먹인 그룹하고 다음에 항생제도 먹이고 백신을 같이 쓴 그룹. 그래서 백신을 같이 써봤더니만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노출은 됐는데 아직 증상이 안 나타났을 때 잠복기에 이 백신을 쓰고 다음에 그거 이제 한 달에 3번을 씁니다. 그것도 한 번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오늘 맞고 2주 후에 맞고 4주 후에 이렇게 3번을 쓰고 항생제를 먹인 그룹하고 그냥 항생제만 먹인 그룹하고 동물 실험에 한해서 보니까 저기 백신을 쓴 그룹이 더 낫더라. 백신 쓴 그룹이 더 낫더라. 이래서 2015년에 미국 FDA가 얘기하기를 응급 상황, 즉 이렇게 생물학적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노출이 되었을 때 예. 그때에 한해서 이 백신하고 백신을 3번 맞고 다음에 항생제를 60일 동안 계속 사용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예방에도 되지만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그렇지만 보면 이게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노출되면 뭐 병원도 뭐 없을 거고 그죠. 예.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해도 이렇게 동물의 실험에 한해서만 그래도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예. 해서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뭐 아직 사람한테 사용한 적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한테 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 사람을 이렇게 실험할 수는 없죠. 노출을 시켜놓고 이게 좋냐 저게 좋냐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FDA가 그런 목적 온리로 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도 호흡기를 통해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한테는 네. 50%는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치료 목적이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유사시에는
이게 없는 것보다 나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예. 같이 쓰는 거죠. 예.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이거를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지금 뭐 한국에서는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왜 청와대에서 탄저균 백신을 구입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걸 치료용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방 목적이 만약에 이제 탄저균이 정말 북한에서 쏘아 올려갖고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예방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거 노출되고 난 다음에 노출됐는지도 모르는데 치료 목적으로 이거를 쓴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프로텍션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일반 국민도 안 되고.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2019년 말이나 돼야지 이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탄저균 백신을 만들어내는 데는 공식적으로는 미국하고 러시아예요. 예. 근데 이제 북한이 벌써 만들어 놨다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군인을 통해서 백신이 있다니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예. 뭐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그건 제 같아요.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탄저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윤진희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캐롤톤 연세 클리닉의 윤진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